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7월 달에 뭐 상당히 이런저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7월 미증시 다시 하락장으로 갈 것이다. 거기다 일단은 대제목을 좀 달아봤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입니다. 뭐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서머리를 한다면 일단은 좋은 결과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일단 결론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근거 자료가 뭔지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이제 미국 기업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EPS, 당기 순이익이에요. 당기 순이익. 그래서 EPS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S&P 500을 제가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이제 S&P 500이 500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치주, 기술주. 근데 500개 기업 중에 어떤 이제 부정적 EPS 가이던스를 이제 제출한 곳은 103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미래적으로 불확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에 이제 103개 기업 중에 71개, 거의 한 70% 육박하죠. 70%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지금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제 2분기예요. 2쿼터. 그래서 2분기가 이제 71%. 그래서 1분기보다 상당히 뭐 지금 그래프 자체가 조금 높이 올라갔죠. 근데 수치가 뭐 자금에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간 걸로 수치상을 좀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 기업들에서 EPS에서 지금 1차적으로 안 좋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원인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뭐 5월 달부터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4월 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5월 달부터 계속 방향이 안 좋게 흘러갔죠. 이제 원인이 여기 세 가지 원인입니다. 자, 높은 인플레이션, 강달러, 고유가, 그죠? 자,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어요. 주택 구매도 줄어들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떤 EPS 자체가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고, 자, 강달러 오늘 보십시오. 지금 뭐 원달러만 해도 1,310원을 좀 돌파를 하고 있죠. 이게 당분간 지속이 상당히 될 것이다. 1,300원대가 간 지가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요. 그만큼 거기다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유가도 지금 문제가 되죠. 그죠? 고유가. 자, 고유가가 5월 달만 해도 어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미국이 한 4.5달러 갤런당 그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제 6월 달엔 5불이 넘어가는 그런 사상 초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해서 EPS가 지금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이 또 바라보는 부정적 가이던스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500개 기업 중에 또 어떻습니까? 238개 기업만 이제 6월 30일 날 가이던스를 발표를 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애플은 또 그렇죠. 1분기 때 2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그 분명히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이던스를 참 내놓기가 기업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238개 기업들이 일단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자, 이 중에서 132개 기업이 약 60%죠. 부정적으로 이제 어떤 수치를 내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테크놀로지,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이제 기술적인 거죠. 그래서 이 빨간 게 부정적인 기업들 수치입니다. 27. 그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죠? 이건 뭐 당연히 원자재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제일 이 나스닥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나스닥 관련이.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S&P 500에 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하락폭이 좀 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컨슈머, 소비, 유틸리티죠. 아까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한 10개 기업들이 안 좋게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인더스트리얼, 산업 쪽에 한 10개 기업들이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근데 그나마 지금 제가 보는 건 뭐냐면요. 나스닥에 비해서 S&P가 이제 그나마 선봉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너지주가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뭐 엑선모빌이라든지 등등에 있는 에너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엄청난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그나마 S&P가 지수 하락폭을 제한해주는 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EPS, 미국 기업들이 바라보는 우리 경제, 미국 경제 상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하락이 7월에도 이어질 것이다. 첫 번째 근거가 그 자료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중요한 거 우리 CPI죠, CPI, 그죠?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희한한 게 원래 베이직이 6월 달에 이제 초에 발표가 돼요, 그죠? 6월 1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내일 같이 발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가능할 수,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가늠할 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또 이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뭐 아까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백악관에서도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 뭡니까? 베이직은 누가 벌써 오픈을 다 한 거죠. 다 보고 나서 아 이게 안 좋게 나오는구나. 12개 지역. 그죠? 그것도 이제 차후에 또 제가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은 다음 주간에 세부 분석해서 또 말씀드릴 시간을 갖고, 자, CPI 양방. 자, 예측치 안 좋습니다, 지금. 자, 여기 보시면 8.8%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화면이 YOY입니다. 전년도, 그죠? 전년도. 그래서 전년도가 8.8%. 저번 달엔 8.6%였죠.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1%까지, 아니, 9%까지도 얘기하는 지금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만약에 8.6% 이하로 나온다. 그러니까 8%대가 보인다는 거는요, 인플레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얘가 그 프로테이지가 한 5, 6% 정도 내려와야 그래도 좀 안심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YOY만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내일이 결과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게 MOM이에요. MOM. 분할물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데 여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측치가 저번에 1%였습니다. 그죠? 그다음 이번에는 1.1%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어떻게 0.1%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불과 옛날 3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떤 저물가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어떤 이제 데이터가 전년도 가지고 어느 정도 와이어갖고 데이터가 근거 자료가 됐는데, 자, 이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MOM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좀 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식료품과 에너지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핫 이슈가 뭡니까? 식료품하고 에너지예요. 그죠? 근데 포함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라는 거는 상당히 또 안 좋은 우리가 수치로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원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석유, 농산물, 식료품 이것 때문에 급등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분기까지는 계속 흘러갈 것 같고 3분기 이후 한 9월 정도나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뭐 열어봐야 되겠죠. 상황들을.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엄청나게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5월보다 0.2%가 상승 6.8% 나와 있어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그만큼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백데이터가 돼서 내일 CPI 발표가 안 좋은 상황으로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CPI 향방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증가다. 저 파월이 이제 그 상원 하원 의원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뭐 90번을 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자, 인플레이션이 90번 언급했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 이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기술적 반등이라고. 결국엔 그게 지금 맞아 떨어서 어제부터 계속 지금 하락장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지속적인 증가는 뭡니까? 소득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 뭐 기업들은 뭐 월급을 올려줄 수 있으나 일반 뭐 제조사들은 올려주기가 상당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무역 적자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줄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다음 스텝에 또 자이언트 스텝 이상까지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거기까지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소비 심리는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럽게 좀 CPI 방향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확히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상반기, 하반기가 있잖아요. 그죠? 자, 6월까지 상반기고 그다음에 7월부터 하반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방향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오늘 추출해 왔습니다. 그래서 1번 맨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2020년 올해죠. 올해 상반기에 S&P 500이 마이너스 20.6%의 하락을 연출을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과거 2008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만 해도 마이너스 12.8%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보다 거의 지금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거기다 오른쪽 나스닥 한번 보시죠. 나스닥. 자, 나스닥 보시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 29.5%. 근 한 30%의 하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을 보니까 2008년으로는 1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될 것이다. 이 숫자가 여기서 딱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반기가 지금 흘러가는데, 자, 2008년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S&P 500은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상반기보다 거의 있고 반 가까이, 한 40% 가까이 떨어진 거죠. 그죠? 나스닥은 더 합니다. 나스닥은요 31% 떨어졌어요. 배 이상 떨어진 거예요. 배 이상. 자,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죠. 여기 퀘션이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자, 금융위기 때는 어떻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없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까지 올리고 인플레이션까지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 과연 플러스로 전환이 될까요? 퀘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저는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이 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국내 선물도 여기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스피. 자, 코스피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코스피 2022년 마이너스 21.7%의 하락장이에요. 그죠? 자, 이거는 뭐 코스피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1998년이 뭡니까? 이때가 IMF 때죠. 이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딱 봤을 때 한국장이 미국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제 가끔 언론에서 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IMF급의 위기가 한국에 지금 찾아올 것이다. 이 표를 보면서 제가 그걸 예측을 하는 거예요. 역대급 2위예요, 역대급 2위. 그럼 1위는 언제냐? 1990년대예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증권사가 뭐 그때 태동할 때니까 그때 마이너스 22.3% 자리를 안 잡을 때니까 뭐 이때는 이해하더라도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2008년 마이너스 11.7%입니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배가 가까이 지금 10%가 더 넘는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퀘션 또 나오죠. 퀘션 한번 던져보자는 얘기예요. 자, 퀘션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 결과치만 보더라도 미국보다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 가계부채, 그 내관, 여러 가지 악재들, 미국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코스피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 꼴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 자, 이거 보시면 제가 6월 달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2001년, 2002년 닷컴 버블이죠. IT. 그때
상태까지 올라올 수 있다. 벌써 지금 올라와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선 보이시죠? 선. 그죠? 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2001년, 2002년이에요. 자, 여기 벌써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죠? 자, 이거는 원인이 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제 가면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인은 뭐 코로나, 상하이 재봉쇄 지금 한다 그러죠. 거기다 카지노, 뭐 마카오 쪽에 또 이 뭐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카지노 영업을 다 제한을 시키겠다. 그런 게 원인이 됐고, 자, 두 번째는 또 없다. 유럽발 경제 침체.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다 막아버린대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더블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을 연출했다. 뭐 아직은 지금은 좀 보지 못했는데 아마 요 근접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위험에 지금 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예요. 미국 국채 금리. 이게 지금 상당히 또 심각합니다. 자, 이제 다른 이제 뭐 데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이게 3개월물을 계속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근데 3개월물이 아직도 상단에서 놀고 있죠. 3주 동안 이제 3개월물이 지금 상단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무지하게 단기적으로 안 좋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수치가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10년물 국채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10년물 국채는 둘째 치더라도 자, 2년물 국채가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 녹색이 2년물인가, 녹색이. 그죠? 자, 이 스프레드가 간격이 좀 좁았다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장기는 둘째 치더라는 얘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상황들이 불확실성이 이 국채 금리를 보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일반 투자자들도 지금 채권에다 많이 지금 뭐 자산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들리고 있죠.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미국에 대한 7월 이후에 어떤 증시 방향이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다. 좋은 소식보다는 물론 이제 바이든이 7월달 내일이죠, 그죠? 뭐 사우디 가서 이제 원유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원유가 이슈가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의 효과를 얻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고요. 어떻게 됐든 일단 다시 말씀해 우리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하신 분들은 내일 정확한 또 방향이 나오면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이력저력 많죠. 그러니까 전혀 뭐 겁먹지 마시고 1000명만 믿으시고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분명히 고수익 얻을 수 있게 제가 최선의 노력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